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랜저 ATG 액튠 JBL 옵션 차량에 스피커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ATG는 오디오 옵션이 세 가지인데 이제 앰프가 없는 일반 오디오 사용하고 액튠하고 JBL 옵션이 있죠. 이 차량은 액튠 옵션이에요. 근데 액튠과 JBL은 앰프에서 나오는 출력 특성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스피커를 장착할 때 패시브를 연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려요. 이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스피커를 연결을 하게 되면 뭔가 빠진 듯한 소리가 나죠. 순정 스피커의 위치를 보면 그랜저 HA는 전 차량이 다 도어 중앙에 6.5인치 미드 우퍼가 있고요. 대시보드에 이제 3인치 스피커가 달려있죠. 여기에 이제 오디오 옵션이 없는 차량은 3인치 미드레인지만 있고 트위터가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액튠이나 JBL은 3인치 코엑셜이 있죠. 코엑셜은 이제 동축 스피커인데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차량은 순정 상태는 아니었어요. 이제 차주분이 미드 우퍼만 임피던스가 4ohm이 포칼 스피커로 교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순정이 2ohm인데 임피던스가 이제 4ohm 스피커를 달아놨으니 소리 크기가 이제 좀 줄겠죠. 그래서 이제 소리가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음질 개선하려고 방문을 하신 거예요. 입고된 상태에 이제 RT 데이터인데 저역이 낮아요. 이거 낮은 이유는 임피던스가 이제 4ohm짜리 스피커를 달아놔서 출력이 낮아진 거죠. 저역대 DB 있는 거는 임피던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위상이 안 맞아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 차량이 처음에 왔을 때 저음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고역대가 너무 높았어요. 중고역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높아요. 이상하게 센터 스피커가 너무 소리가 큰 거예요. 순정 상태인데 3인치 미드레인지도 순정, 미드 우퍼만 단순히 임피던스가 4ohm인 포칼 스피커로 교체를 했는데도 센터 스피커가 너무 큰 거예요. 센터밖에 안 들려요. 이거 뭐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순정 앰프 자체에서 출력이 너무 높게 설계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액튠 자체, 다른 그랜저 HG 액튠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 이 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액튠하고 JBL은 여기 콕쉘이 달려 있어요. 여기 좀 트위터죠. 눈에 보이는 게 여기 트위터고, 여기 이제 3인치 미드레인지가 설치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액튠하고 JBL은 이 3인치 미드레인지에 입력되는 출력 데이터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스피커를 설치를 할 때 장착하는 방법이 아예 틀리다는 얘기예요. 미드 우퍼도 마찬가지예요. 액튠하고 JBL은 이 6.5인치 미드 우퍼에 입력되는 주파수가 완전히 틀려요. 스피커를 연결할 때 반드시 패시브가 필요한데 패시브를 연결하는 방법이 아예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번 동영상은 액튠하고 JBL에서 주파수 특성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패시브를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 설명에 관한 동영상이에요. 이 그래프가 액튠 오디오의 출력 특성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그래프만 보고도 스피커를 설치할 때 어떻게 패시브를 연결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죠. 가장 먼저 6.5인치를 보면 이 빨간색이 6.5인치 데이터인데 6.5인치는 풀레인지로 나와요. 로패스가 돼 있지 않아요.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6.5인치 미드 우퍼는 이렇게 풀레인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주파수에서 이렇게 커팅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6.5인치는 풀레인지예요. 그랜저 HG 액튠뿐만이 아니라 현대 기아차 중에서 모비스 앰프가 들어가는 차량은 대부분 6.5인치 미드 우퍼가 풀레인지예요. 이유는 단순하죠. 원가 때문에 그런 거죠. 자, 3인치 콕셜은 어떻게 되어 있냐. 3인치 콕셜은 하이패스 되어 있어요. 대략 1.2kHz에서 하이패스가 되어 있어요. 6.5인치와 3인치를 자세히 보면 어때요?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요. 특성이 비슷해요. 모양이. 이 얘기는 뭐냐, 6.5인치 미드 우퍼하고 3인치 콕셜하고 쉽게 말하면 특성이 같게 만들어서 필터를 가지고 하이패스나 로우패스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퀄라이징만 해놓은 거예요. 이퀄라이징으로 EQ 가지고 이 레벨만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더군다나 3인치 콕셜은요, 맥동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이퀄라이징 부품을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필터를 쓰지 않고 이퀄라이징으로 일어나서 맥동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레벨은 높아요. 여기 보면 지금 얘하고 이 6.5인치 미드 우퍼하고 3인치 콕셜이 특성이 비슷하죠. 근데 레벨만 높여놨어요. 대략 5dB 정도, 한 6dB 정도 되려나요? 그러니까 앰프 출력으로 2배 정도는 높여놨어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6.5인치 미드 우퍼에 어떻게 돼 있어요? 로패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6.5인치 미드 우퍼에 보컬 소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컬 소리가 발 아래에서도 들리고 3인치 콕셜에도 들리는, 지금 2대6이잖아요. 보컬이 대략
한 400에서 6km 구간이 가장 많이 재생되는 구간인데 요 대역 있죠, 요 대역. 1200에서 6km 대역. 요 대역은 6.5인치 미드 우퍼에서도 나고 3인치에서 나는 거예요. 이제 애프터마켓용 스피커를 설치할 때 패시브를 달죠. 패시브를 달아서 자, 패시브 연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이 뭐냐? 6.5인치 미드 우퍼 인만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레인지니까. 여기에서 도어에 있는 6.5인치 미드 우퍼를 로우 패스하고 트위터를 하이 패스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투웨이로도 작업이 가능해요. 투웨이.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면 단점이 하나 있죠. 무슨 단점이 있냐? 원래 3인치 콕쉘보다 중고역, 고음이 6dB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바이앰핑 방식이에요. 바이앰핑. 바이앰핑은 패시브에 미드 우퍼 인하고 트위터 인이 따로 있고 미드 우퍼 출력과 트위터 출력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액튠에서 6.5인치 인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3인치 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6.5인치에서 로패스를 시켜주고 이렇게 로패스를 시켜주겠죠? 다음에 3인치에서 이렇게 하이패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고역대가 6dB 정도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6.5인치에서 인 잡아줬을 때보다 3인치 콕셔를 바이앰핑을 써서 따로따로 잡아주면 고음이 6dB 정도 높아지죠.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3인치 콕셔는 순정 오디오 출력 자체가 지금 맥동 현상이 심해요.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중구역이 약간 지저분해. 소리를 좀 깨끗하게 듣고 싶으면 6.5인치 미드 우퍼로 인만 잡아서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투웨이 방식으로 작업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음이 떨어진다. 중고음이 출력이 확실히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톤 컨트롤을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레벨이 어느 정도 다 맞았으면 좋겠다. 그때는 3인치 콕셜로 측으로 인을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히 틀려져요. 다음은 이제 JBL 옵션인데요. JBL 옵션은 액튠 옵션하고 연결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액튠 옵션은 아까 투웨이 방식으로 설치가 되는데 JBL 옵션 같은 경우에는 투웨이로 설치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파수 특성을 보면 6.5인치 미드 우퍼가 450이렇게 로우 패스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인치 콕셜은 사실은 450 하이 패스는 아니에요. 여기 대충 보면 한 200 하이 패스 정도 돼요. 그러면 애프터마켓용 투웨이 스피커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5인치 미드 우퍼에는 패시브가 전혀 필요 없죠. 왜냐하면 450 로우 패스가 돼 있으니까. 450 로우 패스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로우 패스를 또 하는 패시브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패시브에다가 이 3인치 코엑셜 측 있잖아요. 3인치 콕셜에다가 인을 잡아주고 3인치 콕셜 측을 로우 패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트위터에 하이 패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JBL 옵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순정 3인치를 살려줘야 돼요. 액튠은 투웨이 방식으로 설치가 됐지만 JBL 옵션 같은 경우에는 순정 3인치 콕셜을 반드시 살려서 3웨이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연결 방법이 아예 틀리죠. 그러니까 JBL 옵션 같은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소리가 이상하게 나요. 뭔가 빠진 듯한 소리가 나죠. 4옴짜리 미드 우퍼 포칼 탈거를 하고 이제 가장 많이 설치하는 ES165K2 임피던스가 2옴인 스피커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 스피커는 패시브가 바이앰핑을 지원을 해요. 이게 이제 패시브인데 여기 보면 바이앰핑을 지원하죠. 그러니까 우퍼 쪽 인이 따로 있고 트위터 쪽 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퍼 출력이 나가고 트위터 출력이 나가고 여기 보면 TW 쉘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치 필터예요. 노치 필터. 이 노치 필터가 내가 원하는 대역의 주파수를 끌어내리고 싶을 때 쓰는 필터예요. RTA를 찍어가지고 이 노치 필터 작동 구간이 대략 약 한 2km 대역 2km 대역에 피크가 있다. 차마다 틀려요. 미드 우퍼의 장착 위치마다 틀린데 그 대역에 피크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온을 해주면 그 대역의 레벨이 한 3dB 정도 내려가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퍼의 로우 패스 필터의 차수를 6dB로 할 거냐 12dB로 할 거냐 그 스위치고요. 요거는 이제 트위터의 감도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죠. 이 차주분이 고음의 소리 크기를 중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을 했냐? ES16K2의 패시브를 가지고 바이앰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 풀레인지로 나오는 6.5인치 미드 우퍼의 인을 잡아주고 로우 패스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 패스가 되어 있는 3인치 콕셔츠를 하이 패스로 가는 거예요. 앞에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되면 굳이 액튠 옵션은 3인치 미드레인지를 살릴 필요가 없어요. 전통적인 투웨이 방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다만 순정에서는 6.5인치 미드 우퍼가 로우 패스가 안 돼 있고 풀레인지로 나오기 때문에 보컬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 장점이 있어요. JBL은 이렇게 설치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럼 이게 이제 실제 패시브 인아웃을 잡아준 라인이고요. 보통 도의 그 양쪽 킥 패널 쪽에 보면 미드 우퍼하고 트위터의 배선이 다 있어요. 그쪽에 확인해서 인아웃을 잡아주면 돼요. 실내에 의자 밑에 설치가 되고요.
인 따로 잡아줬죠. 다음에 아웃도 따로 별도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의자 밑에 설치해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노치 필터의 스위치 온오프도 하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트위터의 음압이나 그다음에 미드우퍼의 필터 차수 조절도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기존 거 탈거하고 뭐 고정하는 건 뭐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미드우퍼에 반드시 방음용 스펀지를 붙여줘서 도어 트림 내부에 있는 링하고 완전 밀착을 시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랜저 HG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3인치 미드레인지를 절대 탈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설계 문제예요. 오디오 설계를 했을 때 누군가 했는지 몰라도 이건 설계 문제입니다. 만약에 순정 3인치 미드레인지가 파손이 돼서 소리가 안 난다. 유리를 탈거하거나 이 대시보드를 내리지 않는 이상은 이 교체가 안 됩니다. 절대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액팅 옵션은 이 3인치 미드레인지가 굳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잭만 뺀 거죠. 소리를 나게 하지 않고 다만 패시브에서 인아웃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랜저 HG는 뭐 액튠이든 JBL이든 뭐 일반 차량, 일반 앰프가 없는 일반 오디오든 이 순정 위치에 트위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3인치 미드레인지를 탈거할 수 없기 때문에 챔버를 써가지고 청취각을 맞추는 거죠. 난 이게 정말 보기 싫다. 답이 없어요. 물론 이 그릴망, 저 트위터의 그릴망 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트위터를 매립할 수는 있는데 뭐 그것도 순정처럼 보이진 않으니까. 하지만 이 방법이 청취각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음질은 굉장히 좋죠. 자, 문제가 됐던 센터 스피커예요. 뭐 다른 차량도 그러면 센터의 출력이 크냐? 그렇지 않아요. 이 차에서만 이 센터 출력이 유별나게 컸어요. 그러면 센터 스피커의 레벨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레벨을 조정한다는 것은 소리 크기를 낮추는 거죠. 이게 이제 센터 스피커고 이게 이제 알람용 스피커인데 이 센터 스피커가 임피던스가 2옴이에요. 레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직결 저항 방식이나 L패드 방식.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결 저항 방식을 쓰지 않아요. L패드 방식을 쓰죠. L패드하고 직결 방식 차이가 뭐냐? 직결 저항은 스피커의 특성을 변화시켜요. 임피던스가 2옴짜리인 스피커가 예를 들어 직결 저항을 2옴을 달면 3옴짜리 스피커가 되거나 4옴짜리 스피커가 그렇게 되죠. 그리고 특정 고음을 날려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L패드는 임피던스가 2옴이면 2옴과 그대로 2옴처럼 작동을 해요. 다만 모든 주파수의 레벨을 내가 원하는 데시벨만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문드로프 거 메탈 필름 저항으로 임피던스 2옴에 맞게 레벨을 낮춰줬어요. 자, 저역 때는 이거는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왜냐하면 임피던스가 4옴에서 2옴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이 대역이에요. 90Hz는 오히려 음압이 떨어졌어요. 다른 대역은 음압이 많이 올라갔죠. 이론값인 3dB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음이 좀 많이 풍부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처음에 이 차가 입고됐을 때 문제가 되었던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이제 우퍼하고 센터 스피커가 재생하는 구간인데, 이제 센터 스피커의 레벨을 낮추면서 중역대하고 중교역대를 많이 낮춰줬어요. 이 구간이 솟으면 막 쏘는 소리도 굉장히 심하고요. 소리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볼륨을 올릴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요. 귀도 아프고. 근데 그 대역을 L패드를 써서 낮춰주고, 트위터를 포카콜로 교체를 하니까 원래 순정에서는 13km 이상이 레벨이 많이 낮았는데 11km 이상 고음이 많이 개선이 됐죠. 근데 사실은 이 상태에서도 이게 그럼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장착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센터 스피커 레벨도 조정하고 ES119K2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래프인데, 여기 보면 이 구간에 피크가 있어요.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피크죠. 이게 4km 구간이에요. 4km 구간이면 귀에 굉장히 민감한 구간이죠. 이 구간에 그러면 레벨을 어떻게 낮추냐? 물론 패시브를 튜닝을 해서 노치 필터를 만들어가지고 4km를 낮출 수도 있어요. 비용의 문제겠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톤 컨트롤을 조정을 한 거죠. 얼마를 조정을 했냐? RT 데이터를 보면서 저음하고 중음을 2dB를 높이고 고음을 4dB를 높이니까 비슷하게 얼추 레벨이 맞아져요. 여전히 그래도 피크로는 있죠. 이 대역도 피크고. 이 구간은 원래 순정 오디오의 톤 컨트롤은 절대 낮출 수가 없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패시브를 개조를 하거나 DSP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 구간을 낮출 수가 있죠. 이상 그랜저 HG 액튠과 JBL 옵션 차량의 스피커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만약 JBL 옵션 그랜저 HG 차주분께서 뭔가 소리가 빠진 듯한 소리가 참고하셔가지고 패시브를 다시 연결을 하시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이별의 말을 전해들어요. 아무 의미 없던 노래 가사가 아프게 귓가에 맴돌아요. 다시 겨울이 시작되듯이 흩어지는 눈 사이로 그대 내 맘에 쌓여만 가나.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들고던 뒷모습만 그대 내게 오진 마. 두 번 다시 사랑하지 마요. 그날 추억하기만